안녕하세요. 손주학 교수입니다. 강의가 점점 12주차 강의가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는 혼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잠깐만, 이게 혼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법률혼과 사실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인간 세상에서는.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뭐 그런 또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야 되겠네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부 간의 혼인 생활에 있어서도 실은, 잘 살 수도 있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백년 해로라고 하잖아요. 백년 해로 할 수도 있고, 뭐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살다 보면 또 이제 또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혼인한 부부가 헤어져서 혼인 상태를 해소하는 거, 없애는 거, 그걸 우리는 이혼이라고 불러요. 이 이자는요, 이별할 때 이자 그 뜻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격리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때 쓰는 이자예요. 그러니까 혼인관계로부터 멀어진다, 떨어진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을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데, 이 이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것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이혼의 방법 또는 이혼 절차라고 할 수도 있겠죠. 두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협의 이혼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부부 사이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기로 합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이혼에 이르는 것, 이걸 협의 이혼이라고 그래요. 이 협의 이혼에서는 이혼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핵심은 가장 중요한 점인데, 이혼 사유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즉 부부가 일방이 또는 쌍방에 어떤 잘못을 하던, 잘못이 없던 상관없이 둘 사이에 합의만 하면 이혼하기로, 의사만 일치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지난번에 혼인하는 순간에 어떤 의무들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 의무가 서로 간에 동거해야 되고, 서로 부양해 줘야 되고, 협조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정조도 지켜야 되고, 이런 의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의무들을 잘 이행하지 않아도, 더군다나 더 나쁜 짓을 하더라도, 뭐 반항을 핀다든가 무슨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전혀 이혼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과 같이 합의해서 이혼에 이르기만, 이혼 의사만 우리가 정하게 되는, 이것을 협의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재판상 이혼은,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혼 사유에 제한이 있어요. 재판상 이혼 기본적으로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는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때 재판상 이혼이란 절차, 재판이란 제도를 통해서 이혼에 이를 수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무엇이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있을 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 승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협의 이혼은 다른 절차, 그 이혼 사유 상관없이 두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만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때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전제가 무엇이냐? 반드시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할 수 있고, 이런 사유가 없을 때에는 상대방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이혼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혼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협의 이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이혼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혼 사유를 묻지 않는다.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묻지 않고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다. 둘째, 쌍방 간에 이혼 의사가 있어야 돼요. 헤어지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협의 이혼은 어떠한 절차를 갖고 하느냐? 쌍방 간에 이혼 의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없는 것은 일반 지방법원이 되겠죠?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을 확인하는, 그걸 협의 이혼 의사의 확인이라 하거든요. 이혼 의사의 확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혼 의사 합의가 있음을 확인받는 그런 절차를 이렇게 청구를 해야 돼요, 법원에. 그러면 판사님이 양쪽 당사자를 불러서 진짜 이혼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한쪽 일방이라 하잖아요. 일방이 이혼을 원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은 자기는 이혼할 의사가 없는데 상대방이 자꾸 원하니까 어떤 겁을 먹는다든가 두려움을 잊는다든가 뭐 괴롭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 법원에 왔고 협의이혼 확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인지, 즉 진정한 이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판사님이 보셨을 때 진정한 이혼 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확인서가 나가거든요. 이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때에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먼저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 숙려기간이라는 기간을 거쳐야 돼요. 숙려가 깊이 생각하고 고려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고민한다 막 이런 뜻이잖아요. 숙려라고 하는데 그 숙려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협의 이혼 확인을 받을 때 또는 협의 이혼 신청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혼할 의사가 굉장히 강했는데 과연 이게 진정하고 나중에 끝게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혹시 내가 일시적인 기분이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협의원 의사가 있다고, 헤어질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었는가 라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또 이혼하게 되면 자녀 문제도 나오는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애들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다시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것인가? 아니, 여전히 계속 헤어지고 남남이 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까? 라고 이 숙려 기간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런 기간 처음에는 옛날에는 제가 판사 시절에는 이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이런 제도가. 그냥 협의원 확인서 받고 나중에 신고하면 됐거든요. 그랬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어요. 협의원 받고서 신고했는데 나중에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막. 애도 뭐 걸리고 다시 저 남자 저 여자랑 다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다시 혼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비록 협의이혼 의사가 있음을 판사로부터 확인받았다 할지라도 바로 이혼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숙려기간, 고민기간, 되돌아보는 기간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필요성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숙려기간인 것을 둬서 이 기간 동안에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해서 우리 민법에 숙려기간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이 숙려기간은 얼마 정도의 기간이냐? 경우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는 하는 거예요. 비록 자녀가 있어도 다 성년이 될 수 있잖아요. 다 대학생 됐고 막 결혼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미성년자, 19세 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잖아요. 19세부터 성년으로 보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20세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실은 대학교 1, 2학년생 중에서도 미성년자가 많이 있었어요. 약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대학생 정도 되면 자기 의사결정 다 하고 홀로서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 미성년자의 기준, 성년과 미성년을 나누는 기준을 한 살 낮춰서 19세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제는 19세만 되면 성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예외가 있어요. 19세 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혼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18세가 넘으면 단독으로 혼인할 수 있고 18세가 안 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허락받으면 혼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미성년자가 혼인하잖아요. 그때는 능력자로 봐줘요. 왜 그렇죠? 혼인해서 부부 생활을 같이 하고 애를 낳을 수도 있는데 계속 무능자 취급해서 부모가 간섭하고 부모가 대신 법률 행위를 해주고 대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혼인의 자주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하면은 비록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성년자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자라 할지라도 성년자를 취급해서 혼인 생활에 있어서의 법률 행위를 자유롭게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년의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제는 원래는 아닌데 같이 취급한다는 의미예요. 의제라는 뜻이. 그래서 미성년자 혼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년은 아니지만 성년으로 의제돼서 성년과 같이 취급되니까 행위 능력이 완전 유효한 그걸 행위 능력이라는데 행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요.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잠깐 좀 이제 칠발이 좀 복잡해졌으니까 숙려 기간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더 고민하라. 왜? 자녀 문제도 있으니까. 자녀로서 사실상 부모가 이혼하게 되는 순간에 본인의 의사가 많이 작용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자녀의 보호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동안 고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 동안 고민하라는 거예요. 즉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고민의 기간이 3배로 길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1개월 동안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았다. 판사로부터. 그리고 이제 숙려 기간이 지났다. 아니 경과했다. 3월도 있고 1월도 있을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그랬을 때 이 기간이 경과되면 그때 비로소 당사자는 이혼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관할구청에. 이혼 신고. 그래서 이혼 신고를 하게 되면 이혼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즉 협의 이혼 의사 확인 받았다 할지라도 이혼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려기간 경과하지 않으면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으니까 여전히 또 이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즉 혼인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요새는 좀 많지는 않은데 협의 이혼만 받아놓으면 판사가 해준 거니까 받아놓으면 이혼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경우는 꽤 있었어요. 그래서 장롱 속에 또는 어떤 뭐 서랍 속에 또는 뭐 어떤 보관함 속에 이렇게 잘 고이 간직하고 있고 서로 헤어졌어요. 이혼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혼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혼 신고가 있을 때만 이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둘이 같이 살아도 혼인 부부로서 실체가 있어도 결혼 생활로서 실체가 있어도 혼인 신고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됐죠? 사실로는 될 수 있지만 법률로는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서 주어지는 상속 같은 권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혼에서도 반드시 이혼 신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혼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될까요? 이혼했느냐 혼인 상태가 유지되느냐는 둘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3자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백히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혼 신고를 하게 하고 있고 이혼 신고가 없으면 설사 협의 이혼 의사 확인 받았고 3개월 지났고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혼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취지예요.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의문점이 들 거예요. 교수님 질문 있어요? 질문? 무슨 질문? 어려운 질문 하지 말고 쉬운 질문만 해줘요. 내 실력 없으니 드러나면 안 되니까. 교수님 쉬운 질문입니다. 그래? 그럼 해보세요. 협의 이혼 의사를 받았는데요. 의사 확인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이혼할 의사가 없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해야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잖아요. 왜 아까 3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또 그 기간 지나서 신고했으니까 5개월 동안 신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즉 이혼 신고 전에 이혼할 마음이 없고 계속 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반성하고 서로 이렇게 후회하면서 살고 싶어요. 적어도 나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어떻게 됐죠? 협의원 글자도 둘 사이 의사가 합치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쪽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나 이혼 의사가 없다. 철회라 하거든요. 철회하면 이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갑과 을이 부부예요. 협의이혼 의사가 있어야지 서로 못 살 것 같아서 우리 여기서 이제 끝내자. 서로 행복을 빌어주자. 라고 해서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 그래서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했어요. 확인 신청을 했어요. 판사로부터 확인을 받았어요. 그 숙려기간 지났어요. 이제 이혼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은 안 했어요. 그랬는데 갑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잘. 그런데 을은 생각이 계속 유지돼요. 바뀐 게 없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애초 생각대로 이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이혼 신고는 쌍방이 같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방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을이 이혼 신고를 해버리면은 이 갑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은 되는 거예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혼 신고 전에 갑이 을이 이혼 신고 전에 갑이 이혼 의사를 철회하잖아요. 나 이혼할 마음 없어. 바꿨어. 생각 바뀌었어. 하면은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신고가 빠르냐, 이혼 철회가 빠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신고 전에 철회하면 이혼이 안 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한 뒤에 다음날 이혼해서 철회가 되면은 그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 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첫째,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된다. 이혼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숙려 기간을 지켜야 된다. 바로 이혼 신고할 수 없고 이혼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이혼 신고를 할 때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신고 전에는, 죄송합니다. 전에, 앞전자 쓰겠죠? 전에는 일방이 협의하지 않더라도, 합의하지 않더라도 일방의 의사만으로, 부부의 일방의 의사만으로 이혼 의사를 처리할 수 있다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없고 이혼 신고가 안 된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완벽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좀 얘기가 나왔지만요. 실은 부부관계, 이혼은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혼인관계 속에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죠. 친구도 이해관계 있을 수도 있죠. 직장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부모도 있을 수도 있죠. 형제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자는 자녀겠죠.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인 자녀겠죠. 아직 성년이 안 됐기 때문에 보호와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종전에는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혼 제도에 있어서 이 미성년자를 이혼 단계에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들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냥 두 부부 사이 의사만 합치되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오히려 미성년 자인,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들 이런 미성년 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미처 생각 못할 수도 있죠. 또 생각했는데도 자기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으니까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미성년 자녀의 보호 필요성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혼에 따른 가장 불이익을 받는 자가 미성년자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이 자녀들을 위한 보호책이 많지가 않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개정해서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부가 이혼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거잖아요. 누가 양육자를 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양육비를 댈지를 정하지 않아놓고 보니까 나중에는 서로 막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고, 한쪽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맞더라도 상대방은 나 몰라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협의 이혼할 때는 자녀 양육에 관한 부분, 누가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혼자 단독으로 못 한다고 했잖아요. 부모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법정 대리인이라 하거든요. 그걸 친권이라 불러요. 법률 용어로. 친권은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반드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리 부부 사이에. 정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함이 없을 때는 아직은 협의이혼 확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미리 이것을 반드시 부부 사이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정함이 없으면 또 심판을 통해서 누가 양육권자가 되고 친권자가 될 것인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고 얼마를 할 것이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언제씩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부부 사이에 합의가 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것이고, 협의혼 단계에서 확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이제 협의혼 확인 조서를 만들거든요. 공문서인데 재판 기록이에요. 여기에다가 누가 부담하고 얼마씩 부담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걸 작성이라 하거든요. 조서 작성이라 하는데 이건 하도록. 그래서 미성년자가 그래도 막 어떤 부부가 헤어지면서 생겼던 어떤 공백, 또 나 몰라 하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보호책이 미약하죠. 그 재판상 이혼에서도 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연 이혼 제도에 있을 때 과연 미성년 자녀를 위한 보호책이 어떤 것들이 더 강구돼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더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이번에는 이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은 이혼 신고가 필요하다. 이 신고는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있고 앞으로 배울 것은 이제 가족법에 관계되는 겁니다. 민법의 한 부분이라고 했죠.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가족법을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